이번 영상은 공시법을 통해서 또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익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학습자의 입장에서 그것도 잘못된 학습법으로 한번 실패한, 그래서 제대로 된 학습법이 뭔지를 고민하고 찾아낸 학습자, 일종의 코치라고 해도 되겠고요. 학습자 입장. 학습자 입장이라는 게 뭡니까? 학개론도 해야지. 교육학, 부동산학 개론도 해야지. 민법도 해야지.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도 해야지. 공법, 그 안에 국계법에서 시작해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지나서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까지. 그리고 공시법, 그 다음에 세법. 이 엄청난 법들을 다 해야 되는 그런 학습자 입장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어떻게 헤쳐나갈지 이걸 고민하고 조금이라도 빛이 보이면 여러분과 이제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여러분의 입장, 요런 입장에서 함께 하려고 하니까 좀 호의적으로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띄워져 있는 게 그 국가법령정보센터예요. 법제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뭐 이거는 여러분 애용하면 애용할수록 많은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의 소개, 안내, 설명을 통해서 접하는 법하고 제가 자신이 직접 조문을 이렇게 읽어보는 거 하고 이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해하는 수준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차이가 큽니다. 여기 보면 지금 공시법이니까 공시법은 여기 원래 이거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돼 있어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그러니까 지적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간 정보, 지적, 그런 거고요. 또 뭐 공시법은 또 등기법이 또 따로 있죠. 그러니까 지금 앞에 전반부에 토지의 기록, 토지에 관한 기록, 이제 그걸 다루는 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입니다. 이 법률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 법률이 있고 그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제정하는 이 시행령이라고 되어 있죠. 시행령. 대통령령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장관들, 각 부가 있죠. 시행규칙이라고 합니다. 부령이라고도 하죠. 시행규칙. 이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최소 한 번 시험을 치렀는데 이런 걸 모르고 있다면 참 통탄할 일이죠. 그래서 새로운 학습법과 학습 내용이 필요한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봤으니까 닫기로 하고요. 여기서 지금 오늘은 뭔가 심볼릭하고 의미심장해서 다른 것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걸 지금 고른 거예요. 골랐는데 어떤 관점에서 골랐냐? 뭔가 특이한데 암기는 해야 돼요. 시험을 치러야 되니까. 근데 암기만으로 자꾸 안 되는, 잊혀지는 그런 것들이 꼭 공시법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법도 그렇고 모든 데서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냥 여러 번 본다? 그러면 침팬지는 한 번에 확 찍어버리지만 사람은 또 여러 번 보면 찍힐 것 같습니까? 찍힌다 하더라도 여러 번 봐서 찍힌다 하더라도 뭐 침팬지 수준 아니겠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린 침팬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생각을 품고 읽고 읽어내야 느낌이 와야 애워지고 그게 이제 오래 남는 겁니다.
이 소두가 좀 길어졌는데 필요해요. 이런 말들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학습법을 바꾸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그 공부를 해도 그게 공부가 아니고 쌓이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비호감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 여기 보면은 여기 조문을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화면 내 검색에서 오늘은 지번을 가지고 제가 한번 미리 살펴봐서 여기 지번이라고 이게 키워드가 있잖아요. 요걸 이제 누르고 검색을 누르면 제가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지번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것들이 잠깐만요.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검색을 할 때는요, 여러분 그 찾고자 하는 내용이 이 법률에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말고 여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 시행령, 대통령이 제정한 것에 나올 수도 있고 장관이 제정한 시행규칙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게 의심이 되면 이 3단 비교라고 하는 게 있어요. 3단 비교. 오늘 그 지번도 지번이지만 지금 그 여러분이 그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기 위해서 하는 그 법 공부에 필요한 그 일종의 도우미에 대한 어떤 활용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3단 비교를 보면 여기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조회를 해볼 수가,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검색을 해 나가다 보면 쭉 이제 뭐 지번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여기 50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이렇게 돼 있죠. 또 여기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이게 시행령 제56조 지번의 구성 및 부여 방법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접하는 교재에서 정리해서 이제 소개를 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를 보면 여기 이제 요 부분입니다. 분할의 경우, 그 다음에 합병의 경우. 여기와 관련해서 여러분 이미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기억이 나기도 할 겁니다. 이 분할의 경우에는 그 지번을 이제 분할 전의 지번,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할 후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나머지 필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다른 데서 또, 다른 기회에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따로 떼서 설명을 해 드려야 돼. 다만, 이제 지금 심볼릭하게, 이 부분입니다. 단서가 붙어 있는데, 분할한 후에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선하여 부여한다 이렇게 돼요. 우선하여. 예. 근데 이 합병의 경우는 또 다릅니다. 여차여차 이렇게 하고 이 경우 이렇게 사무실, 건축물이 있다 하면 이 경우에는요. 우선해서 부여한다가 아니에요. 예.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 예. 합병하는 자가 신청을 할 때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둘이었다가 이 지번이 따로따로 하나 각자 갖고 있었잖아요. 이걸 합친단 말이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의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합칠 때 이 건축물이 원래 가지고 있는 지번을 우선 부여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분할의 경우는 우선인데 합병의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와우. 외워야 되겠죠. 이렇게 그 분할 우선, 합병 신청. 이렇게 해서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외울 거예요. 분우, 뭐 합신. 대개는 이렇게 외웁니다. 근데 이렇게 외우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까요? 또 실제로 시험에서 정답 체크하는데 충분하게 도움이 될까요? 그러기는 힘들다 싶어요. 그리고 이제 시험 직전에 한 번이라도 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이게 힘을 발휘하지. 워낙에 또 시험 전에 막판 정리할 게 분량이 많은데 그 분량을 최소화하는 게 시험 성공의 비결입니다. 시험 직전에 안 봐도 평소에 미임이 익혀져서 잊혀지지 않은 것까지 거기에 플러스가 돼야 시험 전에 들고 가는 무기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전에 최소화시킨 그 압축 한번 보고 시험 볼 수 있도록 시험 한참 전에 그 시험 전에 봐야 될 분량을 줄여나가는 거. 이게 시험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런 것들은요. 한번 조금 시간을 많이도 아니 조금 시간을 부여해서 좀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부여할까? 왜 달리 할까? 그냥 건축물 우선 이래버리면 편한데 왜 그랬을까? 이 생각을 좀 한 번쯤 해보고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가진 생각이 있다면 좀 공유도 하고 그러면 기억이 오래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분우 합신 이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물어서 뭐 학원 강사에게 묻든 뭐 인터넷 어딘가에 묻든 네이버에 묻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외우는데 도움이 되면 되니까 뭐 정확한 내용 혹시라도 그 아니더라도 어떤 그 의미 부여를 통해서 외워지면 그래서 남으면 되는 거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여러분. 그거 또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외울 수 있을까? 단순히 그냥 분우합신 이러고 넘어가 버리면 이건 외워지지 않아요. 잘 사라지고 날아갑니다. 휘발성이 강하죠. 그러나 자꾸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분할은 우선이고 합병은 신청이냐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한 가지 학습하는 한 가지 예입니다. 제가 이제 모든 영상은요, 그게 전부다라고 찍는 영상이 아니고 학습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해서 소재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다만 각 과목에서 여러분이 제일 난감해 할 만한 것들 또는 어렵지는 않지만 매우 기본적인 것이라서 이해를 충분히 해야 그 여타의 내용들이 이해가 된다 하는 그런 종류의 내용들을 들고 와서 그것을 소재 삼아 예로 삼아서 학습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의 모든 내용을 다 언급해 드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에게 뭐가 부족한지를 이렇게 진단을 해서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찾는 거고 모든 몸을 다 짚을 수는 없어. 그래서 혀를 찾아서 그 관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해서 여러분의 그 학습의 기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자 하는 겁니다. 이 점을 꼭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화면을 좀 바꾸면 자,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번을 부여하는데 분할시하고 물론 지번 부여할 때 많이 나오니까 그건 따로 다루어 드리겠습니다. 분할이 있고 합병이 있는데 분할이 있고 합병이 있는데 여기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가 있다. 건축물. 그런데 분할의 경우에는 건축물이 있는 곳을 우선 지번 부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번 부여 방식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원래 분할 전에 가지고 있는 지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쪼갰어. 분할했어. 그런데 건축물이 한쪽에 속해 있어. 여기에 원래 지번을 부여한다는 거죠. 너 가져라. 그래야 건축물에 대한 어떤 등록 기록, 등기 기록 이런 것도 바꿀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적 소모가 덜 할 수 있는 방식이잖아요. 개인에게도 그 건물 소유자에게도 그렇고 그걸 지번을 유지해야 기존의 기록들에 손댈 필요가 최소화되는 거죠. 이 점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합병의 경우에는요, 이 지금 신청에 의한다고 돼 있어요. 신청. 예, 신청에 의한다. 그러니까 꼭 원래 건축물이 있는 곳에 우선 그곳이 갖고 있던 지번을 끌어와서 우선 요 합병된 하나로 된 데 부여하는 게 아니고 신청에 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일단 그림이 달라요. 자, 분할은요. 분할은 요렇게 하나로 있는 땅이 있는데 요렇게 집이 있었다. 그런데 요렇게 분할을 했다. 그래서 지번 부여할 때는 요걸 우선 부여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집은요, 원래 이 하나의 땅덩어리 안에 있었던 거고요. 합병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따로따로. 그리고 지번도 따로따로겠죠. 원래. 여기는 원래 하나였고, 여기는 지금 잠깐만요. 이렇게 두 개인 거죠. 그리고 집도 여기에 속해 있고. 예. 그러면 느낌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곳은 원래 이 집이 원래 땅에 속해 있던 집이에요. 설명은 좀 장황해지지만 마지막에 정리되는 건 간단해질 수 있어요. 원래 지가 누리던 그런 집이고, 요 경우에는요, 원래 따로따로 밖에 있던 집이 이렇게 하나로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나로 묶인 겁니다. 이렇게. 예. 건축물 입장에서는 분할의 경우에는 원래 지가 터하고 있던 지번에서 따로 떨어져 나온 거고, 합병의 경우에는 따로따로인 것이 외부에 따로 떨어져 있던 것이 이렇게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이 속한 건축물이 속한 땅이 좀 달라요. 느낌상. 원래 그 땅에 터했던 건축물이냐, 외부에서 들어온 건축물이냐. 그러니까 합병은 이렇게 둘을 하나로 합친 거니까 외부로 from outside. 예. 요 분할은요, 건축물이 원래 그 땅에 있었죠. 그 지번에 있었죠. 이 느낌을 가지고, 그러니까 분할하면 요렇게, 합병하면 이렇게. 이 느낌을 갖고 있으면 건축물이 분할의 경우에는 원래 지가 터했던 것이니까 존중을 받아야 되겠죠. 우선 부여. 합병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요게 외부에서 이렇게 달라붙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이질적이야. 서로. 예. 그래서 이질적인 땅 위에 터에 있던 건축물 존중을 못 받아. 그 건축물 자체가. 그래서 누구의 신청? 그 합병자의 신청에 의한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느낌적으로 하면 요 기억이 오래 가죠. 요 기억이. 죄송합니다. 시선을 좀 영상에 두고 얘기를 했네. 여러분을 두고 똑바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애우기로 치면 어쩌면 간단할 수 있어요. 분우, 합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쉽게 느껴져도 금방 사라집니다. 휘발성이 강해요. 그런데 시간은 좀 더 소요가 됐죠. 근데 이 한 번이 시험 보기 전 또는 시험이 끝나도 기억에 남게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할 수 있어요. 시험 보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요때 이걸 이렇게 처리해 놓으면 시험 전에 이걸 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 보기 전에 꼭 봐야 될 예컨대 그 숫자 등등 한 번은 봐야 시험 볼 때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 위주로 직전에 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까지 그 시험 전까지 품고 있으면 시험 전에 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시험 전에 한번 보는데도 일주일, 한 달, 짧게 일주일이면 그것도 다행이죠. 예. 일주일도 길어요. 길어야 이틀, 더 길면 3일, 최대 3일 안에 모든 내용을 망라하고 훑어보고 시험을 치러야 된다. 그러니 지금 곱씹어서 이렇게 해치우고 벽돌 깨기식으로 해놓으면 나중에 막판 정리할 때 분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것도 그 학습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저는 사실은 궁극적으로 이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안내하고 싶어요. 학습법이 어떠해야 되는지. 예. 그런 거니까 저의 이 취지를 10분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예, 감사합니다.